시사는 하고 댕기나. 야, 4월은 잔인한 달이라더니 내가 왜 그런지 알겠다. 아니, 날 풀리니까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진짜 옷 드라이 클리닝하고 좋은 향수를 바짝 하고 왔는데 냄새 봐 냄새. 냄새 안 맡아봐라 내 옷에. 그 냄새가 아니야. 그 냄새가 아니야. 뭐 지금 타는 냄새 안 나요? 타는 냄새 무슨 타는 냄새. 밖에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게 냄새가 지금. 우리 안 좋아. 지금 사장님 지금 장사한 돼가지고 지금 속에서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래? 네. 아이고. 왜 사요? 동천인지 똥천인지 물도 썩고 내 마음도 썩고. 야, 내가 이래가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왜 그러세요? 오디션 하시는 오디션 하시려고? 아니, 사장님 손 씻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 이가.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그 시청이지요. 내가요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냄새가 또 나니까 손님도 하나도 없고. 냄새가 좀 심하긴 해. 여기가 이 동네가 좀 지금. 심하긴 하지. 뭐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완공될 끼라고. 여보세요. 내가요 그거 기다리다가 내가 가겠어. 내가 요단강 건너가겠다. 요단강에는 냄새 안 나겠지 뭐. 아유, 야! 에이. 아니 우리 사장님 가시면 안 되는데. 하지마 안 되면 안 돼. 사장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조금만 진정하시고 제가 이번에는 확실히 부산시 들어가서 단판 확 짓고 남천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네, 다녀오겠습니다. 시장님도 꼭 만나고. 알겠습니다. 좀 잘해. 중간 정도를 내보고 땡길 수 없을 정도로 뭐 중설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고 자, 동천하면 미간을 찌푸리면서 악취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동천은 우리 부산의 최대 번화가를 흐르는 도시 하천이면서 또한 우리 부산에서 가장 오염된 천이라는 악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동천이 어디서부터 발원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궁금하는데 어느 분이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실까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악취나고 냄새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사실은 가슴 이 아파요. 발원지가 네네. 제가 사랑하는 부산 진구 단감동에 있는 백양산이 사실은 최초입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단감동에서 쭉 내려오지만 대부분 아시면 서면에서부터 네네. 북한까지 내려갑니다. 네네. 잘 아시죠? 북한까지. 북한까지 네. 쭉 내려가는 건데 보시면 지류가 꽤 넓습니다. 부산 진구 그리고 남구, 동구 세 개 구를 섞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 거쳐서 예,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천으로 보면 부전천과 전포천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이제 지류가 동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가까운 이제 일본의 도시들만 하더라도 네네. 도시 중간에 물들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약간 기분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이 그 범천동에 무지개 다리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동천 지나가는 곳인데요. 저 시민회관 뒤쪽에. 네네네. 근데 택시 잡고 보통 이제 썩은 다리 갑시다. 그러면 거기 데려다 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이제 이름부터도 이미 그게 고유명사가 돼버릴 정도로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보면 우리 조방합이라고 하는 그 조선방직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그렇죠. 들어오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오폐수들이 동천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처럼 약간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상류도 보면요. 저 쭉 올라가시면 단감동, 부암동을 내려오면서 그 신발 공장, 고무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양고무. 예, 진양고무, 동양고무 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기업으로 성장하는 뭐 LG화학이라거나 또 그때는 럭키였죠. 그다음에 네네네. 뭐 제일제당이라거나 네네. 이런 회사들도 다 사실은 여기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들의 그럼, 오폐수를 그럼, 다 동천이 받은 다 거죠. 동천이 받아서 네. 그 기업들 지금 동천 되살기 운동하는데 이제 환경부담금 이런 거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주세요. 그렇죠. 예, 양심 있으면 좀 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동천에서 나는 악취가 산업화의 찌꺼기 냄새다.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맞습니다. 수밖에 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냄새 지우기 위해서 이 정화 사업 한다고 그 소문이 떠돌던 게 그렇죠. 저
저는 10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허남식 시장 시절 때 동천 주변 환경정비 단계별 마스터 플랜 수립 작업이 들어갑니다. 네. 2003년입니다. 거의 16년 전이죠. 예. 그리고 2005년에 동천 정비 사업을 7대 역점 사업으로 두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2005년부터죠. 우리 2002년도에 부산에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맞아요. 아시안 있었죠. 게임 예, 있었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또 에이펙 같은 아주 큰 이제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 이 도시 이미지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도심 한가운데 냄새나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일련의 사업 중에 하나로 도시 중심을 흐르는 이 동천 정화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네. 2004년도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두 후보가 나오죠. 당시에 이제 허남식 후보, 그다음에 오고돈 후보가 동시에 이 동천 살리기 공약을 했었습니다. 오래됐죠. 오고돈 시장님 15년 전부터 오신 거예요? 오래됐죠. 몇 번 떨어지셨죠?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 장수생이에요. 장수생.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남식, 또 서병수, 오고돈 시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세 명의 시장이 바뀔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사업입니다, 사실. 자, 이거 참. 이거 뭐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 정말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부산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기가 솔깃한 내용이 있었어요. 동천을 갖다가 2급수로 만들어서 수용도 가능하게 하겠다. 우와. 그거 기억나세요? 저 옛날에 여기가 물이 많아가지고 침수되면 네. 물이 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1990년대 초반에 맞아요. 야 여기 수용을 해요 이제?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배달 다녀왔습니다. 아이, 어서 와. 사람이 오면 좀 반겨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니, 뭐, 늘 차가 나가던 사람이 터가지고 나가죠. 제가 지금 동천 지금 수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배달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봄이 오니까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기분 좋게 불어오고 어디선가 피어나는 이 꽃향기. 아, 너무 좋다. 야, 좀 특이한 꽃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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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이 날리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인기 안녕하세요. 시사 프로그램 수요반점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네, 라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꽃향기 피어나는 강가인 줄 알았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냄새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닥에 이제 퇴적이 된 네. 오염물질들이 이제 썩으면서 나오는 썩으면서. 네, 냄새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양호해진 상태고요. 아니 지금 이 상태가 양호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양호해진 상태입니다. 아, 좀 더 가까이 한번 가서 아니요 지금 충분히 보시죠. 충분히 가까운데요. 뭐. 원래 아니 가까이 봐야 네.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다 보이는데요. 야, 이 연예인인데? 딱 자세가? 진짜 가기 싫어하는 자세다. 생각보다 너무 넓더라고요. 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바로 동천의 하류 지역인데요. 부산의 3개구를 지나 북항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물이 거의 없는데요. 네, 그 일부러 다 파낸 상태인데요. 물을 막아놨겠네. 네, 왜냐하면 해수도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오염수에 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동천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 네네. 제가 수요반점 대표로 동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야, 이제 여기가 이제 동천 전체 구간 중에서 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구간이고 네. 여기서부터 저 상류 구간은 이제 이 복개가 돼서 도로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이 안 들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그 미복개 부분 직접 걸어봤는데 이 준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적물은 좀 쌓여 있더라고요. 악취도 좀 많이 심했고요. 게다가 그 물에 떠 있는 오염물이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보이네요 지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부산시에는 이 공사 개선하는 이 공사를 왜 진작에 하지 않았죠? 진작에 했었죠. 진작에 했었는데 여기가 그렇게 난해한 줄을 네. 이제 환경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것이 네. 생각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했던 것이 이렇게 5만 톤 해수를 도수를 하면 될 거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충분치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70년대, 80년대를 예. 지나오면서 지역마다 예. 다 겪었던 문제잖아요. 예, 예. 근데 부산이 아직까지 이 상태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예, 예. 저 살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네. 시민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그럼 이까지가 오기까지 공사비가 한 어느 정도 들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동천에 들어간 공사 예, 비용이요. 예, 예, 예. 사실 이 상태에 뭔가 돈을 들였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시간이 있으니까 예. 한 30억? 예. 30억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50억? 한 2,500억 정도. 2,500억이요? 여기 이걸 만들려고 2,500억을 썼다고요? 그 여기다 2,500억을 묻은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제가 동천 공사 현장에 나왔으니 저희 수유반점의 진정성을 담아 직접 채취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수 담수보다 훨씬 더 비싼 물인데 저희 부산시물을 좋아하시는 황주방장님께서 직접 드시는 게 낫겠네요. 부산시물 좋아하시잖아요. 황주방장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천 가가지고요. 이 물 직접 따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든 물이에요. 이거 뭐 누구 책임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계속 살아오셨잖아요. 한 잔 쭉 들이키세요. 사실 이 물이 백양산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맛을 봐야지, 맛을. 나는 해수 담수화물은 먹겠는데 이건 민물이잖아. 이게 해수 도수, 해수 도수. 왜 그래? 아니, 그럼 그 냄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동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눠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기 물 한 잔 하시고 가십시오. 아유, 좋네. 다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빨리 마시. 지금 그 동천 수질 정화를 위해서 해수도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수도수 사업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얼른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천은 이제 이게 4개의 지천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천이 이루어지는데 위에 4개 지천에서 계속 비가 올 때 씻겨져 오는 많은 오염물질이 또 동천으로 들어오니까 또 퇴적이 되고 바다하고 만나니까 이제 유속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많은 오염물질이 또 거기에 가라앉습니다. 그게 퇴적이 되고. 예. 그래서 동천도 이제 북한하고 바로 만나니까 일정한 구간이 이제 기수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위에서 내려올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바닷물로 이제 짠물만 채워져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위로 뿌려서 하면은 희석 효과에 의해서 이제 동천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발상으로 지난번 한 5만 톤 정도로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래 해서 그 수질을 정화한 그런 사례가 부산시가 갖고 있습니다. 효과를 좀 봤나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게 반짝 효과는 있더라도 지속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낼까?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교수님 뭐냐면 저는 이 해수도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 어디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그냥 향수 좀 뿌려서 냄새 없앤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냄새 나는 원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뭔가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그 사실 이게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라는 비난은 여기저기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20만 톤 넣는다고 해서 향수 한 방울 뿌리던 걸 3방울 뿌린다고 이게 없어지는 장 거. 사장님이 너무 또 비하를 해. 향수가 아닌 거고 일단은 그 표면에다가 먼저 긁어내고 이런 잡티 긁어내고 다시 물 세척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세수를 한 번 했는데 좀 안 좋으니까 지금 한 세수를 한 3-4번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피부 자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근본적인 거를 긁어내고 거기다가 물을 한 3-4번 더 씻어 내리는데 지금 아예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단정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수도수 사업의 핵심은 하천에다가 산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 산소 주입하면 어때?
피부를 제가 요즘 산소 마스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맛이 갔는데. 왜 그래? 근데 이제 2010년부터 한 5만 톤 정도를 한 매일 네. 돌려서 3년 정도 했더니 그래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효과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다시 그렇죠. 악화됐어요. 부산시에서 문제가 뭘까? 다 고민하니까 수량이 좀 부족하다. 이왕 할 때 좀 크게 좀 해보니 용역을 한번 해보니 한 20만 톤 정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20만 톤 설비하고 기존 설비 5만 톤에서 25만 톤의 설비를 갖추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가 임시 방편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좀 개편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사업을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해외의 경우나 뭐 국내 경우나 어디든지 이게 해수도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질 정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까? 아마 일본에서 작은 규모로 이렇게 일본에서? 예. 네. 도이천이라는 하천인데 하루에 한 12,000톤 정도 규모로 12,000. 예. 얼마 되지 않죠. 우리는 25만 톤이니까 그 10배 이상으로. 우리 쓰라미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부산시가 처음인 거네요. 처음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 중요한 어떤 지금 부산시가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부산은 물의 수도 부산입니다. 아니 전에 해수 담수도 그렇고 해수 노수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 왜 교수님은 자문 같은 거 안 해주셨나요? 갑자기 제가 공격해줬어. 아니 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테스트 베드라는 용어를 어디서 배웠어? 그 테스트 베드 영어로 써봐. 아니 써봐 영어로. 테스트 아니 근데 그거 할 때 교수님 왜 아무 얘기를 자문을 안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가 뭐 원래 결정을 하는 기관이니까 예, 육국 공무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 뼈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까 황주 방장께서 하신 얘기가 이 해수도수 사업을 하는 게 물에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25만 톤 규모로 해수도수 사업에 그 유지 용수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걸 갖다 양을 갖다 늘린다. 예.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예, 전에 5만 톤 했을 때 약 3년간 효과가 있었는데, 있었으니까. 예, 이제 이게 6.25 때 중공군 인해전술처럼 막 쇠를 밀어붙이기 작전으로 하는 거라서 일시적인 효과는 아마 저는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 밖에 있는 북항물인데 이게 이제 오염된 이제 동천물이 북항에 나가서 이게 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물이 사실은 다시 또 들어와서 20만 톤 정도 순환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희석 효과가 있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게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그죠? 내항에서 머물던 물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니까. 이동을 하니까 그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만큼 걱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부산시 그 담당 배달원입니다. 오늘 제가 약속 정확하게 잡고 가서 오늘 정말 그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시장님 또 뵀나요? 네,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이분을 오로 시작하시는 분? 네, 다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야, 시청 앞에 있는 광안대교. 사고 났는데 보수공사가 잘 끝났네요. 띠딩, 띠딩, 띠딩. 띠딩, 띠딩, 띠딩. 저희 짬뽕 시키신 분 수육원전 배달 왔습니다. 임대희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속 배달 수육원점에서 왔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 식사했습니다. 네. 점심은 짜장이죠. 네, 들어가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동천 정화 산업에 대해서 부산시에 차근차근 물어보고 왔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오다가 물어보니까 그 동천이 어디냐 그러니까 똥천이라고. 네, 예, 옛날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도 그러시는데. 지금은 준설도 많이 하고 네. 아까 제가 준설 비용이 그 어르신 한 명 화가 많이 났던데. 화가 많이 나던.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은 좀 많이 좀 개선은 됐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은 개선은 됐는데 똑같다고 그러시는데. 해수 도수 시설 관련돼 가지고 네, 네. 그 김자간 선생님 아시죠? 제가 알기는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길이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취수를 한 물을 다시 또 이거를 뱉으면은 네. 이게 계속 수족관처럼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바닷물이 그 바다로 방류될 때 반경 45m 이내에서는 35m 이내에서는
그 오염물질이 있지만 그거를 벗어나면은 바닷물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이제 5만 톤 기존의 거는 요렇게 지금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정이.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새로 하는 거는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방향이 더 북한 쪽으로. 그래서 여기 6m 정도 떨어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더 밖으로 내면은 더 깨끗한 물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용역할 때도,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도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56m로 네네. 그게 치수정 길이가 아마 그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또 이제 시민단체 분들이나 아까 그 김재원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그 취수구가 뭔가 퇴적물이 쌓이는 지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주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그 퇴적물이 돼 있는 그 위치에 이게 취수구가 들어갔던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20만 톤, 25만 톤의 물들이 이제 기존 걸 합쳐가지고 그 중간에서 방류를 하면은 그 많은 물들이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바다로 흘러가는 그 오염 물질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수렴 작용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바닷물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렴 작용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천이 이제 복원이 안 돼가 지금 옛날 하천 상태로 되어 있는. 근데 왜 해수도수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나 다른 모델 분류식 오수관 거를 다 완료하고 나서 동천을 하면은 더 깨끗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2021년이 지나서 또 5년이라는 세월들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시민들이. 아니, 뭐 지금 3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네, 그렇게 이것이 단기간에 된 거면 저희들 준수를 통해서 하고 주변을 정비하면은 가능한데 이 동천은 우리 도심지를 통과하는 그 큰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오건원 시장님의 어떤 이 의지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동천도 가보시고 더더욱 더 이제 동천에 대한 관심도 또 높으시고 또 특히 또 우리 이제 언론에 이렇게 또 나오시면은 우리 또 시장님이 더욱 더 동천을 거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천동 아직 사시죠? 남천동은 압니다. 아니, 저희 바로 뒤에 사시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핵심을 정리를 하면은 취수 지점은 물이 흘러나오는 데서 약 56m의 거리. 56m의 거리면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갖다 취수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56m면은 바로 앞에서 채수를 해서 그렇죠. 다시 하는 거라서 이게 비가 오면은 북항 전체가 사실은 오염되는 편이고 그 자성대 부두고 근처 만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코앞에서. 장 사장님이 뛰댕겨도 한 10초면 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같았으면 1초 걸립니다. 아니, 왜냐면 그때 우사인 볼트보다 제가 조금 느렸으니까. 자꾸 닮아가세요. 닮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바로 앞이라는 거죠. 바로 앞이죠. 예.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미터 밖에 지점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 몇 킬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은 관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예. 자, 얘기하다 보니까 해수도수 사업에 집착해서는 뭔가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보려면 하천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가 있고 그리고 땅이 오염되면은 하천이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면은 바다가 오염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천은 땅과 바다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생태학적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천은 하수도가 비 오면은 넘치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리가. 그러니까 막 오염된 퇴적토가 비만 오면은 그게 다 동천에 들어와서 퇴적이 돼서 썩고 이렇게 되는 함유식 하수관고로 대부분 돼 있었는데 부산시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이게 완전히 이제 분류식으로 빗물은 바로 동천으로 가고 하수는 차집에 대해서 남부 하수 처리장으로 다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해서 2020년까지는 완전히 분류식으로 하겠다는 게 부산시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건가요? 그걸 갖춘 시설을 갖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록 분류식으로 완전히 한다 하더라도 또 비가 올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서 씻겨져 오는 그걸 우리가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잡아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부산시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 예산, 돈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해수도수 사업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예산을 좀 비교해 보면 하수관거 사업에 드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1991년부터 2025년 동안 써야 될 돈이 전체 3,400억입니다. 와. 하고 싶어도 그동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틈틈이 진행을 했고요. 그게 현재 75%까지 부산시가 최대한 노력했고, 남아있는 20%를 이제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가지고 분류식 하수광고 공사 시점도 기존에 2025년에서 3, 4년 정도 땡겨서 2021년, 어떤 전문가들이 2020년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그 하수 관거 시설이라거나 또 비점 오염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핵심적인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런 것들보다 해수도수 사업 하는데 훨씬 좀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만 좀 집착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약간 뭐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추론인데 의심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부산시 이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당선되는 그 시장님들마다 공약으로 이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전시 행정. 그렇죠. 해수도수 사업 이전에도 그 2005년도쯤에 해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수중보를 또 설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분수라거나 보행 데크라거나 이런 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여기 한 150. 보여지잖아. 네. 근데 여기다가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아니, 이게 근데 그 물이 그렇게 더러운데 그걸로 그 물로 분수를 해요? 자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다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비점오염원이나 뭐 이런 하수 관거들 정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계속 뭔가 공사하고 있는 사실 이런 토목공사가 자신의 업적이나 치적을 갖다 드러내기 편하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참 좋아를 하는 건데 늘상 항상 우리는 동천을 위해서 우리 공사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민원 계속 들어오죠. 냄새 난다 그러죠. 그럼 뭔가를 또 포장도 해야 되고 꽃길도 만들어야 되고 분수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민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산을 좀 적게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90년대부터 계속 시행되어 온 공사잖아요. 예.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거는 뭐 공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포크레인으로 되게 기본적인 삽질들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동안 얼마 만에 돈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쓸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삽질을 몇 번 가서 하고 왔습니다. 신층수에 대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그럼 이거를 뭐 하루에 한 30만 톤 정도 넣으면은 수질 예산이 안 되겠느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 근데 저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땅에 있으면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왜 안 했어 했더니 집 지어놓고 부수고 집 지어놓고 부수고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 이게 해수도수 사업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이미 보니까 이미 여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다 반대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는데도 부산시가 이제 이 해수도수 사업을 어떻게 보면 강행한 건데요. 저는 이제는 좀 시나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천 경우만 봐도 사실 지금 많이 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요 경우를 보면 시민사회가 키를 잡고 이 사업을 좀 이제 진행을 해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좀 덧붙여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를 가거든요. 100번 아닐걸요. 다 이해해. 예,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 이번에 만났던 우리 담당하시는 그 우리 공무원분 몇 년 정도 근무하셨대요? 그 업무에? 이제 담당하신 지는 3개월 정도 됐다고 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업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순환하시거든요. 그래서 길면 2년인데 동천 복구 TFT를 만드셔가지고 팀장을 5급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3급 국장이 운영을 하셔가지고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누가 헤드를 쓰냐도 사실은 어떻게 사업 추진하는지 있습니다. 중요한데 제가 조금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30년째 시가 키를 잡고 했다 말았다 한 거 아닙니까? 30년째. 그러면 이제는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오늘 그 와 계신 이제 김정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시의 자문을 들어가셨는데도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좀 태도를 좀 많이 바꾸셨으면 교수님 지금 눈시울에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좀 아니, 더 좋은 게 또 하나 이게 뭐냐면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오늘 저희 수협원장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동안 동천 정화 사업을 쭉 지켜봐 주신 우리 전문가로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꼭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될지. 하천 생태계는 쉽게 오염되고 또 복원도 빠르게 되는. 회복력이 빠르죠. 예, 빠르죠.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보통 임기가 뭐 4년 혹은 대통령이면 5년 이제 안에 이제 그 치적을 만들려고 크게 노력하는 게 이제 그 자기 관할 안에 있는 하천이고 치수 사업이 치수, 진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런 예민한 생태계입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천을 잘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합의되는 만큼 이렇게 협치기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동천 또 도시에 있는 하천을 잘 복원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지금 그 부산시 안에 협치기구가 있습니다. 부산 하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이를 통해서 부산의 많은 하천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 동천 살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지금보다는 더 높게 고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주방장 시사평 한마디씩 부탁 좀 아까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천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항상 높은 곳만 보세요. 그래서 낮은 곳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선거 공약만 있는데 이번 선거 공약 중에서 우리 동천 살리는 거 시장님 꼭 지켜주시고 가장 아래에 있는 우리 하천 생태계 깨끗하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표현이 시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조금만 클럽도 물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좋았잖아요. 네, 우리 물이 좋아야 가잖아요. 지난주 좋았어요. 우리 같이 네, 했을 때. 그렇죠. 근데 우리 도시가 이 물 관리를 안 하면 되겠나. 그래서 좀 좋은 물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방송하면서 또 그렇죠.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동천에서 맑은 향기가 나고 물고기들이 뛰놀고 하면은 외부에서도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이 될 겁니다. 오늘의 수협안점 시사요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맛깔나는 시사요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잔씩들 하십시오. 우리 동천 주변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께 공사로 인해서 악취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보행하기 좋은 그런 동천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